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력의 편성의 내용으로 따진다면은 14장 후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정력 14장 후편의 내용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몇 가지 매듭을 지어야 될 대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매듭을 지어야 될 대목이 14장 후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10장 후편에서 하옹친시 가마사라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하옹친시 가마사를 공부를 해가지고 오호라 금화교역이요. 금화교역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비왕 태례이니라. 이래서 비왕 태례라고 해서 빗개는 이때 이 빗개라는 건 천지 빗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택개는 지천 택개입니다. 그래서 천지 빗개의 세상은 가고 지천 택개의 세상이 왔다는 거죠. 지천 택개의 세상이 와서 불통의 세상에서 소통의 세상으로, 대립과 갈등의 세상에서 상생과 소통의 세상으로 이렇게 오게 됐다. 이렇게 오게 된 것이 바로 금화교역 때문에 로 인해서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금화교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금화일송에서 오송까지 이르기까지 옛날 고사라든지 시를 이용해서 금화교역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금화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선우천 변화였었죠. 그래서 금화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우천 변화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장 후편에서 금화교역을 오호라 금화교역이요. 비왕 태례라. 그래서 빗개는 가고 지천택개의 세상이 이렇게 오게 된다. 그리고 기위가 선천은 무위로부터 시작하는데 후천은 비로부터 시작을 한다. 천간으로 따지면 선천은 갑으로부터 시작하는데 후천은 기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천간은 10개지 않습니까? 그 천간 10개에서 갑을 병정 무입니다. 갑을 병정 무 이건 선천이고 기가 6번째죠. 그래서 수지상수로 따진다면은 굽힌 것은 선천이요 펴면 후천이라고 해서 선천은 갑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갑기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후천은 기갑으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기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천을 보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위 친정하고 기위가 친히 다스린다는 겁니다. 지식기토라고 이제 많이 저희들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지식기토에 의해 가지고 선천은 양중심이었다면 후천은 음중심이라 지수가 중심이고 십이 중심이다. 그래서 지식기토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기위가 친정을 하는 거죠.
자, 기위가 친정을 갖다가 하게 되고, 이 기위가 친정을 해서 후천으로 드디어 도록의 됨을 갖다가 하엄친시 가마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화교육이요 비왕태래고 기위가 친정을 하니까 무의가 선천을 갖다가 다스렸던 이 무의가 종공하더라, 높이 받들어 모셨다는 얘기를 종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위가 후천에서 기위가 친이 다스리니까 선천을 다스렸던 무의가 종공이 되고, 그 다음이 기위 친정이요 무의 종공이라는 건 천간을 보고 기준으로 한 겁니다. 천간을 보고 기준으로 했는데, 지지로 가지고 기준을 한다면 그 지지는 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지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후천은 축궁이죠. 이 축궁이 덕왕을 한다고 합니다. 왕성할 운자도 됩니다. 이래서 축궁이 덕왕을 해가지고 왕성함을 얻게 되니까 선천을 다스렸던 자궁이 지지를 중심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축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을 보고 말하고 자라고 하는 것은 선천을 갖다가 섭리했던 자궁입니다. 그래서 축궁이 덕왕을 하게 되니까 자궁이 태위를 갖다가 하더라, 자리에 물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위가 친정을 하니까 무의가 종공을 하게 되고, 축궁이 왕운하니 자궁이 태위라. 그래서 여기서 선우천 변화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우천 변화를 천간과 간지에서 천간과 지지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엄친시 가마사에서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력 제10장 후편을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부한 내용을 오늘 제14장에서 지지와 지축의 변화를 연관시켜 가지고 정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또 논란을 빚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축의 정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정력 안에 있는 내용을 논거로 해서 지축이 정립되어 간다는 논지를 전개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축 정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인오시는 선천지 선우천이요 축묘미유는 후천지 선우천이라. 그래서 정력에서는 문왕팔캐도와 복희팔캐도를 선천궤도라고 합니다. 정력팔캐도를 후천궤도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선천궤도와 후천궤도인데, 이 선천은 선천이 있고 선천의 후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돼 가지고 선천의 선천은 복희팔캐도입니다. 복희궤도를 보고 말하고, 선천의 후천은 문왕궤도를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천팔캐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팔계도가 되겠죠. 후천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력 팔계도다. 그래서 자, 삼역배도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것을 지지에다가 결부를 시켰습니다. 지지에다가 결부를 시켰는데 지금은 경문을 읽고 또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각설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뒤에 있는 간지 거리 도표 하나를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은 자인오신이고 후천은 충묘미유라는 겁니다. 자인오신 중에서 자인은 선천의 선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신은 선천의 후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인, 오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인과 오신을 구분한다면 자인은 선천지 선천이요 오신이라는 것은 선천지 후천이다. 그리고 후천은 충묘미유인데 충묘는 후천지 선천이요 묘유는 자 후천지 후천을 보고 말을 한다. 이 지지를 갖다가 선천과 후천으로 구분을 하고 선천지 선천과 선천지 후천으로 구분을 하면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경문을 갖다가 읽어내면 좀 더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잠시 나중에 공부해야 될 내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자인오신은 선천지 선후천이요 선천 중에 자인은 선천이요 오신은 후천이다 그 말입니다. 충묘미유는 후천지 선후천이라. 그 충묘미유라고 하는 것은 후천 중에서 충묘는 선천이요 미유는 후천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해석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인오신은 선천지 선후천이라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도표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자, 자인 오신은 전부 다 선천인데 그 중에서도 자인은 선천지 선천이요 오신은 선천지 후천이다. 딱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묘미유는 자 후천인데 그 중에서 충묘는 후천의 선천이요 미유는 후천의 후천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설명으로만 가지고도 이해는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각설에서 또 거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선천과 후천 또 선후천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축의 정립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그 도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지와 선후천을 결부시킨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인오신은 선천지 선후천이다. 자인오신에서 자인은 선천지 선천이요 오신은 선천지 후천이다.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력은 선천을 선천지 선천과 선천의 후천으로 나누어 가지고 복희계도와 문안계도로 나누었다는 것도 이제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인오신은 선천인데 그 중에서 자인이라는 건 선천의 선천이요 오신이라는 건 후천의 후천이다. 그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충묘미유는 후천지 선후천이다. 충묘미유에서 충묘는 후천의 선천이요 미유는 후천의 후천이다. 이걸 도식화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후천은 충묘미유인데 충묘는 후천의 선천이요 미유는 후천의 후천이다. 그래서 그런 간단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자 충묘미유는 후천을 나타내고 자인오신은 선천을 나타내는구나.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인오신은 선천이요 충묘미유는 후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이노신과 충묘미유를 합쳐서 또다시 만들어진 도표입니다.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은 바로 이 도식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자이노시였는데 이 지축의 변화는 자오 묘유고 충미 진술로 나와 있습니다. 원리는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우선 이 도식을 잘 봐주시면 자하고 오가 있습니다. 남과 북을 기준으로 해서 자이노신의 자오입니다. 충묘미유의 축미입니다. 그래서 자이노신은 선천이요 충묘미유는 후천이다. 이번 시간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선천은 수화를 사용했습니다. 물과 불을 사용했습니다. 물과 불을 사용해 가지고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입니다. 또 오행으로 따지면 자오가 바로 물과 불입니다. 여기 있는 도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는 오행으로 따지면 수입니다. 수고 수 중에서 양수와 음수가 있는데 음수가 바로 육이고 자죠. 그리고 또 보시면 저 두 번째 오가 있습니다. 이 오라고 하는 것은 화에 음이고 정이 오라고 되어 있어서 오행으로는 화고 사방으로는 남입니다. 그래서 불은 남쪽에 있고 물은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있고 불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입니다. 왼쪽 편 선천을 나타내고 있는 자오묘유의 자오가 왜 수하가 되는가 확실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선천의 도식인 자오묘유는 오행으로 따지면 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에서는 수하를 사용했는데 후천에서는 생지식기토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식기토가 십수기위가 다른 말로 십수기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십수기위가 친정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겠습니다. 십수기위가 친정을 한다는 말은 바로 기위친정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기위가 친정을 하니까 선천을 갖다가 섭리했던 무인은 종공이 됐다. 높이 올려서 받들어 모시게 되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높이 받들어 모셔놓고 사용하지 않았다. 선천에서는 사용을 했는데 후천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웅친시 가마사의 내용입니다. 하웅친시 가마사의 내용을 14장에서 결론을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십수기위가 친정을 함으로써 수화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화를 쓰지 않고 축토와 미토를 쓴다는 겁니다. 자오는 선천이요 충미는 후천이라고 했는데 충미가 바로 토입니다. 다시 보시면 충미가 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행의 토에 음에 보면 지식기토니까 오는 양수입니다. 10은 음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천은 양체 음용입니다. 양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음을 썼습니다. 후천은 음체
양용입니다. 양을 쓴다는 겁니다. 이래서 체를 권원으로 음을 체로 하고 양을 갖다가 쓰는 것이 바로 후천입니다. 그래서 자, 음을 체로 해가지고 양을 쓰는데 선천은 양을 체로 해가지고 음을 썼습니다. 선우천 변화, 선우천으로 따지면은 선우천의 어떤 체용이라고 할까요? 이 체용으로 따지게 되면 자,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천은 양 중심이었고 후천은 음 중심입니다. 양이 중심이 된 사회고 후천은 음이 중심이 된 사회라 후천은 지식기토라. 자, 무오의 자리는 전공되고 자, 지식기토는 친정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오가 선천을 섭리했으나 자, 높여서 빈 곳에 모셔두게 되고 기위가 십수가 이 음이 자, 친이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죠. 음이 친이 다스리게 되는 것은 삼엽계도로 말하면은 바로 정력팔캐다. 하도낙서로 따지면 하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다가도 일일이 이렇게 다 도식을 붙여놓은 이유가 한 글자 한 글자를 확인해 보시라는 뜻에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축과 미는 십으로 기고 오행으로는 토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수기가 친정을 하므로 수화는 쓰지 않고 축토와 미토를 사용하여 도생 역성하는 것이 후천이다. 선천은 자, 역생을 하는데 후천은 도생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도역 원리까지 결부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토와 미토를 사용하여 도생 역성을 하는 것이 바로 후천이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선천의 도식과 후천의 도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천에서는 지축이 축미가 기울어져서 자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3.5도가 기울어져 가지고 자, 그 지축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력에서 23.5도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기울어져서 자전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금화교육을 통해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져서 선천이 후천으로 변화를 하니까 자, 선천에서는 수화를 썼는데 후천에서는 수화를 쓰지 않고 축미를 축토와 미토를 갖다가 썼다. 그래서 오를 쓰지 않고 십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오는 낙서의 중심수입니다. 십은 하도의 중심수입니다. 그래서 선천에서는 정력에서는 선천에서는 복기 팔캐도를 썼는데 후천에 와서는 자, 정력 팔캐도를 갖다가 썼다. 또 정력에서는 선천에서는 자, 후수까지의 문왕 팔캐도를 썼는데 후천에 와서는 십수의 하도죠. 하도를 갖다가 썼다. 정력 팔캐도를 썼다. 그래서 하도 낙서로 따지면 낙서의 중심수는 5고 하도의 중심수는 10입니다. 그러니까 낙서를 쓰지 않는다는 건 5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고 5는 자, 무죠. 무오, 그래서 무오를 전공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칠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선천에서는 낙서를 썼는데 낙서의 중심수가 바로 5입니다.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후천으로 변화가 되는데
후천으로 변화가 되면서 하도를 쓰고 하도의 중심수가 10이죠. 낙서의 중심수가 5입니다. 그러고 5를 간지로 붙이면 무오고 하도 10은 기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우천 변화를 통해 가지고 무오를 전공하고 기십이 친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가 후천을 갖다가 섭리하게 됐다.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따져서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오는 물과 불이었는데 선천에서는 물과 불을 썼는데 후천에서는 물과 불을 쓰지 않고 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토 미토를 써가지고 축토 미토를 갖다가 써가지고 도생역성하는 것이 후천이라 선우천 변화에 따라서 토를 쓰게 되니까 기울어졌던 자전을 하고 있던 지축이 바로 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것이 정역에서 말하는 지축의 정립입니다. 그래서 지축의 정립의 근거를 천간과 지지와 결부시켜 가지고 또 오운육기도에다가 결부를 시켜서 자전하고 있던 지구가 바로 정립이 된다. 이렇게 정립이 되면 청력의 변화까지 가져오게 되고 드디어 후천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력의 내용에서는 자전하고 있던 지축이 바로 충미를 썸으로써 바로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선우천 변화를 통해 가지고 기위가 친정하고 무위가 전공하고 축궁이 덕왕하고 자궁이 태위를 해가지고 선우천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선우천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자궁이 섭리를 할 때는 기울어져 있었는데 자인오신에서 나와 있었죠. 그래서 기울어져 있었는데 축궁이 덕왕을 해가지고 축궁이 왕성해지게 되니까 제가 그림을 정확하게 잘 못 그리는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자전으로 하고 있다가 축궁이 덕왕하게 됨으로써 지축이 정립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역에서 말하고 있는 지축의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큰 범주에서 말씀드리면 금화교육을 통해서 선우천 변화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걸 논거로 해서 이 내용을 갖다가 정역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역에서 이 지축의 정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논거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축이 바로 서게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역에서는 이 과정을 거쳐서 지축이 정립된다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축의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논거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조석지리와 같은 것은 이 조석지리는 표현이 명확하지를 않았습니다. 표현이 명확하지를 않아가지고 남천 북지다.
자, 하늘은 남쪽에 있고 땅은 북쪽에 있다. 그래서 자, 남천북지인데 이 남천북지라는 건 뭘 기준으로 했냐고 그러면은 복희팔계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복희계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 복희계도가 여기가 북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인데, 자, 이 복희팔계도는 남쪽이 하늘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이 있고 이 남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천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지입니다. 자, 그러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초석지리가 변화가 된다면, 자, 모든 자연의 현상은 후천이 되면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 달정사도 선천달정사와 후천달정사가 바뀌듯이 자, 초석지리도 바뀌어서 남천 자, 북지라는 것이 복희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복희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변화가 돼가지고 변화가 된다면 복희계도에서 정력계도로 변화가 되겠죠. 이 복희계도에서 정력계도로 자, 변화가 되는데, 정력계도는 잘 아시다시피 남쪽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2007지니까요. 자, 북지, 남지, 북천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천북지라는 말이 자, 남지, 북천이 돼야 되는데 왜 남지, 북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 하늘도 말하지 않고 땅도 말하지 않았는데 감히 일부가 말을 하는데 자, 남천북지다. 그래서 조수의 물은 남쪽으로 빠지고 북쪽은 땅이 드러나게 된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계도는 복희팔계도입니다. 이 복희팔계도인데 선후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력계도로 변화가 되니까 정반대 현상으로 남지 북천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계속 남천북지라고 이렇게 하는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히 또 연구도 해보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지축의 정립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가 되어 있는 반면에 조석지리와 달정사, 천시월과 항시월에 대한 얘기와 조석지리에 대한 얘기는 조금 표현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조석지리에 대해서 자, 남천북지를 선후천이 변화되면은 남지 북천이라고 안 하고 왜 계속 남천북지라고 하는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 이런 원인, 양상, 선후천이 변화되게 되면은 조석지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조석지리의 변화의 시작은 자, 남천북지고 이 남천북지에서 16육계수와 27병정화가 수화하가 부딪힌다는 거죠. 수화하가 부딪혀서 자, 수화하가 부딪혀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조석지리가 변하게 되는데, 그런 원인과 양상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앞으로의 선후천 변화가 되면 선후천 변화에 대한 어떤 예고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축의 정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반면에 조석지리에 대해서는 원인과 양상을 설명하면서 예고를 하고 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예고를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왜 그래야 되는가? 천심월과 황심월이라는 걸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심월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달을 천심월이라고 하고 황중월의 달은 마음속의 달이라고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심월을 보고 현상적인 달을 보고 자, 선우천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대비하라는, 그래서 황중월은 마음속의 달이다. 그래서 자, 천심월과 황심월에서도 원인과 양상 끝에 선우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뜻으로 천심월과 황심월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석지리에 대한 거와 같은 의미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14장 내용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나 또 자, 지축의 정립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하옹 자 친시 가마사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의 마무리를 14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축의 정립에 대해서는 정력의 내용은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철학적인 내용을 과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인 현상이나 뭐 사계절의 변화와 같은 이런 과학적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철학적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철학적 관점에서 보거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실제 과학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지축이 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눈으로만 가지고 지축이 언제 정립될 것인가, 그건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가 압구절에서 조모난판이라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루고 늦은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언제 선우천 변화가 오게 될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과학의 눈으로만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그 구절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의미와 근원적인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력의 내용을 과학의 틀 속에다가 집어넣고 맞다 안 맞다의 이분법적 사고의 분석, 과학적인 분석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정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력의 내용으로 보면 자, 정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자, 자전하고 있는 지축이 정립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립을 하고 있게 되고 이렇게 정립되게 됨으로써 사력 변화에까지 관계를 가져가지고 360의 정력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까지 정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천의 세상이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조석지리와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이렇게 결론 지어 있지를 왜 않는가? 원인과 양상으로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조석지리가 변화되게 되어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천북지는 복희궤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남지 북천은 정력궤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복희 8궤도에서 정력궤도로 넘어오게 된다면 남천북지가 남지 북천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남지 북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원인과 양상을 설명하고 예고적인 의미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정력에서의 지축변화, 이것을 지지와 결부시켜서 선우천 변화 원리까지 결부를 시켜가지고 자전하고 있던 지축이 정립을 하게 됨을 정력적 내용, 정력의 함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주역의 경문을 해석해 내는데도 과학의 관점으로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정력의 내용은 과학적으로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했던 편입니다. 과연 과학으로 가지고 정력의 내용이 맞는가 틀리는가, 자, 그렇게 구분짓는 기준이 과학적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철학서적입니다. 철학서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철학적 함의를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주역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정력을 만들면서 역학적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학적 관점에서, 역철학적 관점에서 정력의 구조를 갖다가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눈으로만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 또 우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력 14장 후편을 공부했습니다. 정력 14장 후편이 지축의 변화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축의 변화에 대한 얘기는 10장에서부터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옹친시 가마사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오늘도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를 짓고 결론을 내는 단원이 바로 14장 후편이다. 그래서 10장에 있던 내용을, 결론을 14장 후편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다. 그리고 지지의 변화와 천간을 갖다가 기준으로도 하고 지지의 변화를 갖다가 선우천의 변화와 결부를 시켜서 자인오신이 또 충묘미유에 대한 설명도 말씀드리고, 자하고 오는 물과 불이었는데 선천에서는 물과 불을 썼는데 후천이 오게 됨으로써 축과 미, 축토와 미토를 갖다가 쓰게 돼서 축토와 미토를 쓰니까 지축이 바로 서게 되었다. 지축이 바로 서게 됐던 것은 하옹친시 가마사에 나오듯이 기가 친정을 하니까 무의가 종봉이 되고, 그건 천간을 기준으로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축궁이 덕왕하니 자궁이 태이로다. 그래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져서 자궁이 물러나고 또 무호가 물러나게 되고 기위가 친정을 하게 되고 축궁이 왕운하게 됨으로써 지축이 바로 서게 되었다는 걸 10장과 14장 후편에서 정력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린데 겹붙여서 조석지리는 왜 명확하게 결론 짓지 않았던가? 그것은 원인과 양상과 결과를 예고해 주는 의미로서 받아들여 주십사, 또 그렇게 해석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후천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원축해 간지도입니다. 자궁이 물러나고 자궁이 물러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궁이 왕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축이 바로 섰습니다. 그래서 축궁을 중심으로 기와 축을 중심으로 해서 기와 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책력, 새로운 후천 책력이 성립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 기축을 중심으로 한 상원 축회 간지도에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